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9일 한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주요 종목들 움직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리뷰랑 관련 뉴스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저희가 볼 건 코스피가 장중에 3천선 문턱까지 갔던 거하고요. 네, 코스닥은 AI 관련주 덕분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죠. 맞아요. 무엇이 시장을 움직였고 또 이게 여러분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시장 전반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0.19% 올라서 2,977.74, 코스닥은 0.36% 상승 782.51로 마감했어요. 네, 그 새 정부 기대감도 있었고 또 중동 리스크나 미국 금리 동결 소식 이런 게 좀 섞여 있었죠. 맞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샀어요. 9,600억 원 넘게 순매수. 네, 그 신용융자 잔고도 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커진 거죠. 이 열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참여 열기가 뜨겁다는 신호이긴 한데 뭐랄까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에 좀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장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기대감 속에서도 좀 특정 테마, 특히 AI 관련주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정말 AI 얘기가 오늘 엄청 뜨거웠죠. 정부가 5년간 16조 원 이상 투자한다 이 발표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그냥 시장을 확 이끌었어요. 네네, 네이버는 3.49% 올라서 25만 2천 원,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자체 LLM, 그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 기대감이 크군요. 네, 맞아요. JP모건이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배경을 보면 단순히 정책 발표 때문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하이퍼 클로버 X가 이미 상용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고 또 B2B 시장에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보인다는 점, 이걸 좀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카카오도 거의 10% 가까이 9.42% 급등하면서 6만 400원 역시 신고가네요. 네, 카카오는 자체 LLM 카나나하고 또 오픈 AI랑 협력해서 AI 에이전트 내놓는다는 기대감, 이게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 말고 다른 이유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KTNG가 눈에 띄던데요. 아, 네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 이거 하나만으로 최근 석 달간 34% 넘게 올랐다는 게 좀 놀랍던데요. 그렇죠. 근데 KTNG는 그 정책 기대감 말고도 자체적인 동력도 꽤 많아요. 배당 성량 자체가 50% 이상으로 높고요. 네. 또 니코틴 파우치 같은 신사업이라든지 해외 공장 증설, 비핵심 자산 매각해서 주주 환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1분기 해외 담배 실적이 좋았던 것도 한몫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죠. 다른 상승 종목들을 보면 배경이 정말 다양해요. 그 AI 반도체 FPGA라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맞춤형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 자일링스. 네, 그거 국내 유일 총판인 메커스. 여기는 정부 AI 펀드 수혜 기대감에다가 자사주 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46% 넘게? 맞아요. 그게 이제 주주가치 제고나 M&A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부각됐죠. 또 다른 쪽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었죠.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네, SK온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 기대감 크죠. 특히 미국 AMPC 세액공제 혜택이 한 28조 원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현대차 아이오닉 9 잘 팔리면 미국 공장 가동률도 올라갈 거란 전망도 있고요.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현다건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다가 정부 내수 부양책, 또 원전 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졌고요. 지정학적 요인이나 관계 개선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방산주 풍산은 중동 긴장하고 수주 가능성, 그리고 다른 방산주에 비해 좀 저평가됐다. PR이 한 9배, 10배 정도. 그 인적 분할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가치 재평가 기대 요인이고 GKR 같은 카지노주나 하이브 같은 엔터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나 한한령 해제 같은 거요.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야, 정말 정책, 기술, 실적, 지정학, 기업 구조 개편, 상승 이유가 정말 다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정말 한 가지 요인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좀 부진했던 종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6만 원 넘기도 했는데 결국 1% 하락 마감했네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좀 컸습니다. AI 열풍인데 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AI 열풍 수혜가 HBM 같은 특정 메모리 외에는 약간 소프트웨어나 패블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 낸드 적자 지속, 또 글로벌 소비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BNK 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하죠. 네, 여전히 그런 시각도 공존합니다. 키움증권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건 이유가 좀 명확해 보이네요. 네, 키움은 그 종속 기업들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분기에 종속사 55곳 중에 거의 절반, 25곳이 적자였대요. 특히 투자조합 손실이 컸다고 하고요. 아, 대형 증권사 중에 유일하게 1분기 수익이 줄었다고요? 네, 그래서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시장은 AI라는 아주 강력한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 명암은 엇갈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나 지정학적 변수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경계심도 엿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역시 그 주가 동력의 복합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 강력한 기폭제가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 자체의 실적, 성장 전략, 기술 트렌드 변화, 또 때로는 지정학적 상황이나 구조 개편 같은 이벤트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보인 상대적 부진은 현재 시장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네,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이끈 동력들, 상당 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특정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역대급 개인 참여와 높은 신용잔고를 고려할 때 지금 시장의 열기는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한 건강한 상승일까요? 아니면 혹시 단기적인 기대감과 유행에 따른 과열의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관찰하시면 아마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